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 학년도 수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 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때 뭐 극한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전체 식에다가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간다 이 부분을 좀 붙여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갑니다. x 제곱분의 3x 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갑니다. x분의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요, 함수 시계차는 크다 이렇게 되는데 극한값 쓸 때는 이제 같아질 수 있다라는 이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항목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형태 모양이 되겠고요. 그럼 제곱자 개수 비교해주면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갈 때 fx 이렇게 처리되는데 오른쪽도 2차분의 2차 계산해서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좌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들도 3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함수식 주어져 있을 때 극한을 취하게 되면 극한값은 이제 이렇게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 좀 점검해가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극한 자체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모양이 됐을 때는 가장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해 간다는 사실 또 정확하게 좀 잘 학습해두면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x는 3에서 연속인 함수를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x분의 1 그래프는요 이런 형태로 그려가는데 x가 3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연속 되겠고요. 2번은 이제 뭐 유리함수 할 때 이제 x는 3인 곳에서는 뭐 정의가 안 돼 있죠. 이거 뭐 당연히 좀 아니 뭐 연속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우스 기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끊어가면서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각각 정수마다 이런 형태로 그려져 간다.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3에서 연속이 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은 뭐 절대값 되는 그래프 3에서 이렇게 꺾여져 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지만 연속인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아마 미분 불가능이 되겠죠. 근데 연속에는 지장이 없는 거니까 문제에서 연속인 함수를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됐으니까 기억과 리을이 연속이 되는 함수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번 연속 뭐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들로 좀 나와 있으니까요. 뭐 유리함수, 그다음 뭐 가우스 기호 이런 그래프들, 뭐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은 우리가 좀 학습에다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fx가 x를 인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연속인 함수 안에 미분 가능 이런 함수들은 존재한다 이런 사실. 미분 가능을 물어보면 일단 연속부터 물어봐야 되겠죠. 우극한, 좌극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주어진 이 식 부분 낼 때 좌극한부터 알아보면 x에다 1 대입해 주는 거니까 1 플러스 a 나오겠고 우극한은 위에다 b 이렇게 나오겠죠. 결과가 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뭐 f 프라임 x 미분 직접 하면 되겠죠.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a 부분하고 2b x 이렇게 처리되겠고 역시 미분 가능하다니까 이제 우미분, 좌미분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역시 이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대입하면 3 플러스 a 이 부분들은 이제 2b입니다. 이렇게 관계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걸 뭐 대입해주면 되겠죠. b에다가 3 플러스 a 돼 있고 b에다가 대입하면 2 플러스 2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항시키면서 a 값은 1입니다 라고 a 값을 구하면 되겠고 a 값이 1 이렇게 나오면은 b 값은 또 2입니다 라고 해서 b 값도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합해서 정답 3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먼저 연속 살피고 그 다음 미분 가능 살피고 두 개의 과정 거쳐서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 간다 이런 내용 학습해 두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f 프라임 3 값이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미분계에서 학습이 좀 돼 있습니까? 뭐 질문은 그런 내용 되겠죠. h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h분의 주어진 문제는 f3 플러스 2h 마이너스 f3 이거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 빼기 했으면 더하기 f3 그 다음에 마이너스 f3 마이너스 h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 요 부분들을 이제 뭐 각각도 좀 이제 분리해서요. h분의 f3 플러스 2h 마이너스 f3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 항목에다가는 여기 이제 2h를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2를 이제 분자분모에다 딱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항목. 그 다음에는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이제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요. 그 마이너스를 이제 분모로 보내고 f3 마이너스 h에 마이너스 f3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h 이렇게 좀 맞춰가겠죠.
자, 글이 되게 되면 여기 이제 2가 있으니까 2F'3이 되겠고, 뒤에 부분도 F'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는 3F'3을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이제 5라고 좀 나와 있으니까 3, 5, 15가 이제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미분계수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들 확실하게 좀 학습이 잘 돼 있느냐 뭐 이렇게 좀 점검해 가는 건데,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돼 있는 부분들, 자 그런 거 좀 이제 살짝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F3 더하기 빼기 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뭐 조금만 학습돼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이 3일 때 이렇게 되네요. v-a분의 fb-fa 평균 변화율 만족해주는 f'c, 이 c값이 a와 b 사이에 이제 존재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균값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 만족해주는 값이 이제 좀 3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게임이 2차 함수에서 나오게 되면 이 c값하고 여기 있는 뭐 범위 ab하고 2분의 a 플러스 b 이 값이 이제 c가 된다라는 겁니까? 이게 이제 2차 함수일 때 좀 성립하는 거죠. 와우. 그럼 2분의 a 마이너스 이 부분들이 3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럼 뭐 8 되겠네요. 그죠? 8입니다라고 해서 풀이 끝나는 건데, 이렇게 풀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좀 그대 문제 적용한 걸 대입해주면 a 빼기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2가 되겠고요. fa 빼기 f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f 프라임 c가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a 더하기 2가 되겠고, fa 부분들은 a 제곱 플러스 3a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빼기에, 자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대입하면 4에다가 마이너스 6 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어진 식 미분 f 프라임 x를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x 플러스 3 이렇게 2x 플러스 3 처리가 되고요. 2x 플러스 3 처리가 되겠고, 이곳에다가 뭐 이제 3을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6에 9 이렇게 처리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주어진 식 인수분해가 됩니다.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인수분해 돼서 a 플러스 2가 좀 약분이 처리가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2 되겠고요. 그 부분들이 9입니다 라고 처리됐으니까 a 값은 8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미리 답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확인하는 그런 형태 풀이가 되어 있는데, 좀 헷갈리면 그냥 평균 값 정리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겠고, 2차 함수일 때 이 c 값은 자 이렇게 둘의 이제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2차 함수에서 특별한 형태가 좀 성립한다는 사실 미리미리 좀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번 살펴봅니다. fx에 대해서 주어진 값이 0이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0분의 0꼴이죠. x-1 이런 부분들 뭐 t로 이렇게 좀 채워놔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t 값이 0으로 갑니다. 처리가 되겠고, t분의 ft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0이 아닌 값에 특정한 값 뭐 k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값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요. 리미트 이제 x 값이 0으로 갑니다. 되겠고, x제곱 더하기 fx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fx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이제 주어진 이 정의 형태랑 이제 매치업 시키려면 주어진 식 전체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x로 좀 나누면 되죠. 그럼 이제 x분의 fx x 빼기 x분의 3fx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이런 부분들이 앞에 주어진 부분하고 좀 연관성이 있겠죠. 그럼 이제 뭐 k분의 마이너스 3k 이런 형태가 되가는 거니까 약분해서 정답 마이너스 3에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자체가 역시 뭐 미분계수 정의 형태에서 배운 뭐 0분의 0꼴 뭐 극한값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런 부분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주어진 정의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하고 이제 어떻게 연계해서 좀 똑같은 형태의 좀 식을 만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요. 연습장에다 좀 연습 한두 번 극적이어 가면서 연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6번 마무리합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상수 a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할 때 f- 값을 p라고 한다. 이때 이제 ap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조진식은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부분들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인수분해 형태를 좀 쓰게 되면 fx 이렇게 쓰게 되면요. 와, 고1 과정에 나머지 정리 공부한 거랑 거의 똑같은 형태의 식이 됐죠.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3 더하기 a 더하기 b는 이꼴 0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이 뭐 나눠 떨어지는 계통이니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1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꼴 또 0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더하기 하게 되면 2b 더하기 4는 이꼴 0니까 b 값은 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 그러면 이제 a 값도 뭐 마이너스 이렇게 결과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 인수분해 당연히 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된다면 뭐 상수항 맞춰가게 되면 x 플러스 2 이 정도 쓰게 되면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우변에 있는 거랑 이제 약분하게 되면 fx가 결국은 x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그럼 이제 f-1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 결과는 뭐 가볍게 1 처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대입해서 1. p 값이 1인데 a 값하고 이제 곱하기 a 값이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정답은 또 이제 마이너스를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 뭐 어찌 생각하면 뭐 이게 지금 나머지 정리랑 이제 똑같은 그런 형태인데, 와. 모든 실수에서 뭐 성립한다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처리해가면 좀 되는 뭐 가벼운 그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좀 뭐 극한 이런 형태를 좀 취해가야 되는데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서 가볍게 이제 AB를 풀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불입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직선이 곡선에 이제 접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와, 그럼 이게 뭐 접선이란 얘기인가요? 그럼 접선 길이가 9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y 프라임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 9가 되는 이런 좌표를 좀 찾아야 되겠군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 약분하면서 2x에다가 마이너스 3 이꼴 0로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이꼴 0로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1하고 3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3 이렇게 됐을 때 y 좌표 값은 또 이제 대입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주어진 함수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겠고,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좌표는 좀 깔끔하게 좀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좌표 자체가 주어진 식도 좀 지나게 가야 되는 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걸 1을 대입해주면 9가 되겠죠. 마이너스 9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니까 k 값은 7 해서 결과 나오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 거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는 이퀄 3, 9, 27인가요? 27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와우, k 값은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숫자가 좀 엄청 커졌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결과가 나왔고, 이때 k 값들을 좀 합해달라 이런 얘기는 그럼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아이, 뭐 접선 기울기입니다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죠. 주어진 식 자체가 뭐 접선의 방식인 거죠. 접선의 방식, 접할 때라고 되어 있는 거, 접선의 방식 되어 있는 거니까 미분한 결과가 이제 접선 기울기가 9입니다. 이걸 통해서 좌표를 찾고, 이제 그다음 대입해서 y 좌표 찾고, 이 부분들을 또 다시 직선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그때 원하는 이제 k 값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 자, 접선 방정식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좀 접근해 간다는 사실 좀 기억하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9번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 주어진인데, 주어진 정보들, 뒤에 있는 값까지요. 알겠습니다. 자, 뭐 x에다 좀 3을 집어넣을 때 이제 분모가 0 되는 거니까 분자 f3 이 결과 4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0분의 0 꼴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자, 그리 처리되게 되면 f'3 미분계수 정의가 되겠고, 그 결과가 3입니다 이런 얘기죠. 오른쪽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G3은 마이너스 1 되겠고, G'3 이 결과는 또 2다. 그래서 정보가 좀 충분히 얻어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fx 곱하기 gx 이런 부분들을 좀 미분해달라 이런 얘기죠. 3에서의 미분계수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미분법 물어본 겁니까? f'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곳에 대해서 3을 대입해주면요, 와우, f'3에다가 g3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크로스 형태로 곱하기도 되겠고, f3 4에다가 g'3 이렇게 2에다가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계산해서 정답 5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뭐 미분계수 정의 형태 부분에서 정보를 좀 얻어내는 과정,
됐습니까? 역시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관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미분법, 곱미분, 제곱 미분에 가는 과정, 미분법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학습해둬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물어본 거군요. 새로운 함수가 실근이 속하는 구간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 양식에서 fx 빼기 2x 이런 형태의 좀 식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능령되는 부분들. 그럼 이런 부분 뭐 gx 이런 식을 좀 새롭게 좀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주어진 부분 뭐 속하는 구간 이런 거 물어보니까 뭐 사이값 정에서 나온 게 확실하니까 문제 주어진 것들 좀 대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x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g-1이라는 부분들은 f-2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결과 자체가 뭐 1에다가 처리해 준 거니까 이 부분들 그냥 뭐 5라는 것보다 양수라는 사실 중요하니까 이게 양수입니다. 이렇게 좀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x값 마이너스 1, g-1을 구하게 되면 f-1에다가 더하기 2가 되는데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 처리됐으니까 이 부분들도 양수가 또 확실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x값이 0이면 G형을 구하게 되면 F0 그럼 D도 0이죠. 이제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처리되니까 음수 부호가 바뀐 거 알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요 니은 부분에서 이제 뭐 그렇게 끈이 존재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x값 1 조사하게 되면 g1 처리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f1 빼기 2가 되는데 f1이 마이너스 2였는데 빼기 2가 되게 되면 여전히 또 음수라는 사실 알려졌겠고, x값이 2가 되게 되면 g2가 되는데 이건 이제 f2 빼기 대입하면 좀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항목. 근데 f2 값이 5라고 좀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양수로 바뀌겠죠. 역시 또 부호가 좀 바뀌었죠. 그럼 1과 2 사이, 1과 2 사이, 그러니까 리을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부호가 바뀔 때 뭐 그런 같습니다. 뭐 사이값 정리에서 나온 그런 형태, 뭐 실근이 속하는 뭐 구간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 좀 눈치를 채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자, 사이값 정리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만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뭐 문제 자체에서 뭐 숫자 집어넣어서 부호 바뀌는 거 찾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그 항목 자체를 좀 기억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학습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니까 문제 형식 조금 이제 기억 속에 좀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봅니다. 처음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럼 밖에서 접선을 그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 그렇다면은 뭐 좌표 자체 임의좌표 t, ft 이렇게 되겠고 f't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야죠. y-ft f''t에다가 이제 x-t 이렇게 이제 접선의 방식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좀 지난다 이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부호를 이쁘게 바꿨을까요? ft 이제 부호를 바꿔서 쓰게 되면 f''t에다가 그럼 이게 t 마이너스 이렇게 좀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식을 좀 대입해 가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미분하니까 4t 마이너스 3 되겠고, 나중에 좀 접선 기계가 필요한 거니까 이것도 4t 마이너스 3은 좀 따로 써놔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t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전개하게 되면은 4t 제곱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t에다가 플러스 3 처리되는데, 우변까지 이제 총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죠. 2t 제곱 이항시키니까 2t 제곱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3t 좀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4t가 되겠고요. 플러스 3이 소거돼서 0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됐습니까? 자, 뭐 그렇다면은 t 값이 0하고 2입니다 라고 해서 t 값을 좀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접점을 좀 알았는데 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지금 구한 좌표를 좀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f'0을 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고, f' 또 좌표가 2였죠.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8-3이니까 5 이렇게 처리돼서 접선의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곱하겨라.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15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 틀에서 문제 형식을 좀 살펴봤을 때는 그래프 바꾸기 점에서 그래프에서 접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의점에서의 접선 열심히 만든 것이 우리가 이제 접선 긋는 좌표 여기를 지납니다라고 해서 좀 식을 세워간다라는 요 사실, 요 항목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풀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미지수를 놓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연습 좀 많이 해둬야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fx, gx 되는데 fx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거 알겠고요. gx 부분들은 뭐 전체의 결과를 좀 아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음 극한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럴 때는 이제 3fx 마이너스 2gx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hx 이런 식으로 좀 치환을 하게 되면 뭐 리미트 그렇게 처리되면 이제 x 값이 무한대로 갈 때 hx 이 극한값이 6이다 이런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뭐 2gx 이런 부분들은 이제 3fx 그다음 뭔가요? 마이너스 hx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 대입하듯이 좀 다 있으면 되겠죠.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돼 있을 때 뭐 fx는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6gx니까 여기다 3배를 해서 3배 해주니까 9fx 3배 마이너스 3h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4fx에다가 빼기 4gx니까 또 2배 해주면 되죠. 그러면 빼기니까 6 fx 더하기 2hx 이렇게 처리 들어가요.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정리만 좀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fx 되겠고 마이너스 3hx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2fx 플러스 2hx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문제 형태는 fx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문제 자체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모양을 따라가야 되겠죠. hx는 이제 숫자가 돼버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수 비교해서 10분의 마이너스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2번이 이제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죠. 뭐 큰 흐름틀 치환해서 뭐 풀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그죠? 이제 덩어리 전체 이제 극한값이니까 좀 치환합니다가 되겠고, 정 급하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관계식 해서 g에다가 이제 그냥 hx라고 하는 거 hx 자리에 그냥 6 이렇게 처리해서 대입해도 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정보 자체가 fx에 대한 정보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주어진 식 자체를 fx가 관여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바꿔가는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 요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키고 f'0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f' 마이너스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 주어진 식 이런 부분들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xy에다가 0을 좀 대입해서 f0 이런 값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F0 뭐 다 나오는 거니까 뭐 결과는 F0은 0 이렇게 되는 결과 하나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곧바로 이제 미분계수 정의를 들어가면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제 정의를 곧바로 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처리할까요? 자 여기 이제 x 플러스 h 이 부분들을 이제 여기 x 플러스 y 이 부분을 이제 일치시켜가면 이제 요 형태에 이제 맞춰서 대입해가면 되겠죠. fx fh 그 다음에 4xh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빼기 fx 그대로 좀 쓰면 되겠죠. 이렇게 좀 소거되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4x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바로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f0은 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도함수 정의에서 이제 f' 제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이 문제에 좀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f' 제로 값이 이제 주어져 있죠. 3이라고 좀 문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f'(x가 4x 플러스 3) 이렇게 좀 결과가 좀 되는 겁니까? 좀 쉽게 좀 처리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뭐 마이너스를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3번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정의 자체 도함수 정의와 관련돼서 낼 수 있는 가장 좀 유효적절한 형태의 문제 유형이라고 좀 생각되게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여러 학교의 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F0 미리 좀 구해가는 과정, 뭐 다른 과정 좀 해도 되는데 그냥 곧바로 이렇게 도함수 정의 자체를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요. 뭐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는 부분들만 좀 정확하게 좀 잘하면 되겠다. 주어진 함수 쫙 이용해서 이제 처리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꼭 문제 유형 속에 좀 정확히 풀면서 문제 유형 속에 머릿속에 좀 딱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도함수 정의와 관련해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값이 와우 특이한데요. 리미트 x 값이 n으로 접근해 갈 때 n의 우극한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가우스 기호 부분들은 이제 n으로 풀려가는데 리미트 x 값이 n의 좌극한 이렇게 처리할 때 가우스 x 이 결과는 n- 풀리거든요. 와우. 그런데 이제 n으로 접근해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겠다?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겠죠. 자, 이때 어쨌든 k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요, 리미트 x 값이 n의 우극한으로 접근해 갈 때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주어진 식 가우스 x 분의 뭐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n, 그 다음에 여기 n 제곱, 자, 그 다음에 3x 때 이것도 대입하면 저 n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n 플러스 3 이렇게 풀려난다.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리미트 이번에는 x 값이 n의 좌극한 처리하게 된다.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풀린다고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n-를 풀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n-1의 제곱에다가 3x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것도 이제 극한하게 주면 n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n-1에다가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에다가 그러면 플러스 n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k 값이 된다는 얘기는 뭐 좌극한 우극한 뭐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n-1분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부분하고 n 플러스 3 나온 부분 좌극한 우극한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은 자, 요거는 저 곱하기 해주면 이제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 이런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 n 이퀄 얼마가 되는가요? 4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볍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n이 뭐 4라고 나오게 되면 여기 좀 쉬운 데다가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4 더하기 3 해주면 이제 그 값이 k가 되는 거니까 뭐 결과 자체는 뭐 7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제 우극한 그다음에 좌극한 이 결과들이 같아져야 되는 그런 이론이니까요. 뭐그 이론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적용한 거죠.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처리됐고 역시 좌극한 대입해서 처리됐고 그 결과 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이제 이론에서 풀어가는 거니까 뭐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틀 뭐 이렇게 좀 가우스 기호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좀 대처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봅니다. 다음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완전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이. 이건 저 고1 과정에서도 뭐 학습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 뭐 고1 때랑 저 똑같은 풀이 해주면 안 되겠죠? 자, 주어진 식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라는 데 나머지 정리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그대로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풀이 원리 이것을 이제 0 만드는 값 해주는 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되겠죠?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이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9 이런 형태. 그래서 정확하게는 a 마이너스 b 이렇게 좀 정리를 할까요? 그냥 할까요? 정리하죠. 뭐 a 마이너스 b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8해서 관계식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뭐 고1 과정 때는 이렇게 이곳에서 이제 문자를 하나 소거해가지고 뭐 인수분해하고 뭐 그런데 12제곱 인수분해 이런 거 좀 힘들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쪽 파트에서 다시 등장한 것은 양쪽 식이 똑같은 거니까 미분해도 결과가 좀 같아지겠다. 그래서 이제 미분 원리를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x의 11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는 미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없애버려도 되는데 뭐 미분 형태를 좀 써보겠습니다. q 프라임 x 중요한 건 뒤에 이제 마이너스 이 부분 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니까 이 밑줄 그은 부분들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자, 어쨌든 마이너스 1을 좀 또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a는 이퀄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이항시켜서 7입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a 값이 7입니다. 아이고 그럼 이게 괜히 정리했네요. 뭐 부도부터 나쁜 상태로. 자, 7입니다 라고 해서 이항시키게 되면은 마이너스 15니까 b 값은 뭐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값, b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데 a에다가 2배 해주면은 뭐 14에다가 빼기 15가 되게 되면 정답은 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큰 흐름틀에서 좀 살펴봤을 때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대로 이렇게 좀 식을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도 뭐 간단한 관계식 좀 하나 얻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미분이라는 과정을 한다는 거죠. 예전처럼 이제 뭐 문자 하나 소거해서 대입해가는 것이 아니라 미분하더라도 결과가 좀 똑같아지는 거니까 미분해서 또 여기 마이너스 1 좀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사실 풀이 방법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고 미분하는 방법만 미분도 뭐 당식 미분이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이법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6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의 함수 fx가 다음 식을 좀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와우, 이 식은 또 뭔가요? 이건 뭐 주기가 2입니다를 좀 나타내주는 함수식이 되겠죠. x 대입한 거랑 뭐 두 칸 더 가서 나온 결과가 이제 서로 이제 항상 같다 이런 얘기가
돼 있고요. 0부터 2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 또 구간 길이가 2라는 사실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여기 그래프를 뭐 어떻게 되겠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린다 이런 얘기 되잖아요. 주기랑 딱 매치업시키는 때. 근데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그리는데 연속인 함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뭐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고요. fx와 그다음에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 개수. 그렇다면 이제 뭐 fx 그래프를 좀 열심히 잘 그려서 교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쭉 그래서 좀 적어가야 되는가요? 자, 뭐 좌표 자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x좌표가 0부터 1 이렇게 됐을 때 함수값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3까지 나옵니까? 1, 2, 3, 와우. 이렇게 이제 직선 쫙 그려주겠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해서 이제 곡선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가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가 반복되니까 2부터 3 사이에서도 또 직선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래프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함수를. 1과 2 사이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좀 채워간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 모양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채워간다라고 생각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가기 됐습니까? 그러면 3과 4 사이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5, 6 이렇게 됐을 때, 6 됐을 때 이제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직선에 곡선인데, 모양들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형태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지금 제가 여기까지 그린 이유는 요거 좀 상태를 좀 봤거든요. 자, y좌표가 이제 3 이렇게 되는데, 왜냐면요, 지금 n이 1일 때 이렇게 처리되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지금 이제 2분의 1 x 이렇게 처리되는데, 지금 y 값이 3이 되려면 x좌표 값이 6은 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직선을 이제 쭉, 해서 이제 그리게 되게 되면 6,3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2분의 1 쫙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점을 만나게 되겠죠. 와, 여기 좀 잘 그려야 되는데, 6개의 점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럼 똑같은 형태를 좀 우리가 좀, 그 다음 과정도 좀 해서 그려야 된다면, 8, 10, 12 해서 쭉 여기까지 좌표까지, 여기까지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쭉 올라갔다 쭉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좀 그려야 되는 거죠. 직선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 12,3 이런 형태를 좀 그려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n이 2일 때를 좀 우리가 좀 상상을 해서 또 그리게 되게 되면, n이 2가 되게 되면 y는 이꼴 4분의 1x 이렇게 처리되는데, 또 3이 되면 12까지 가야 되죠.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n이 1 늘어날 때마다 지금 좌표 가려면 6만큼씩 좀 늘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니까 이때 이제 쭉 또 연결해서 구하게 되게 되면 그래프 자체가 지금 이제 3개가 추가되는 거니까 그래프 자체가 지금 이곳에서 좀 그래프를 또 그리게 되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됐을 때 만나는 부분들이 지금 3개, 하나, 둘, 이렇게. 좌표는 또 6개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n이 1일 때는 개수가 6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좀 12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n이 3일 때도 역시 똑같이 6만큼 늘어나서,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 3개 또 똑같은 거 추가되니까 6개쯤 늘어난다.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gn이다. 이런 부분들은요, 6n 이렇게 좀 생각을 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1부터 10까지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는 시그마 뭐 n으로 되어 있나요? n은 1부터 10까지요. 10까지 이렇게 처리될 때 6에 이렇게 처리된다면 뭐 6 곱하기 그러면 2분의 10, 1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약분해서 뭐 3 처리하겠고요. 그러면 뭐 33에다가 10 이렇게 곱하기 한 거니까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330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그래프 그리는 그 부분에 좀 너무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부분 다시 보게 되면 자, 주기가 2라는 사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범위가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요 그래프 부분 그린 거를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겠다. 확실하게 그래프는 지금 0과 1 사이가 이제 y는 이꼴 3x 이 부분 돼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주기가 2라서 이렇게 그렸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채워갈 때 2차 함수니까 약간 뭐 곡선 형태로 이렇게 채우겠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집어넣었을 때 이 부분들이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y좌표가 3이니까 6,3 그 다음에 2일 때는 뭐 12,3 이런 형태의 좌표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그어갈 때 이제 특징들. 와, 여기도 좀 잘 그었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점 개수가 이제 6개, 그 다음 또 6개 더 추가, 6개 더 추가.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 자, 요 식을 좀 만들어가는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좀 잘해라. 뭐 이런 취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 아주 쉬운 그런 형태라고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못할 정도로 어렵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연습장에다가 그래프 좀 그려보고 뭐 연속으로 그려가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야만 되는 거니까 뭐 굳이 여기서 또 A, B 구하지 않아도 풀이가 좀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 참고해가지고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16번 마무리합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fx 이 점수가 쫙 주어져 있습니다. 1에서부터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a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죠. 그대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1분의 f3-f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만 잘해주면 되겠죠. 자,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들어온가요? 9-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1을 또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점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제 없애버리는 게 더 잘하는 것 같고요. 자, 계산하게 되면 -6에다가 여기 -4에 +4로 좀 바뀌는 건가요? 이렇게 계산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마이너스니까 정답 뭐 마이너스에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x는 4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미분계수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미분을 좀 하면 되겠죠. 도함수에서 2x-5 구하면 되겠고, 뭐 x는 4에서 조사라고 했으니까 f'4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8-5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는 3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역시 간단하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뭐 평균 변화율, 뭐 미분 계수, 뭐 이런 용어,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니까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겠죠. 뭐 이런 부분만 잘 되어 있다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2부터 8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와우, 특이한데요. 리미트 t가 뭐 언제로 간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좀 정의되어 있을 때 뭐 다음 함수 fx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러면 이 극한을 좀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t에 관한 식으로 좀 열심히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t가 이렇게 관여돼 있으니까 더하기 e-x의 t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리미트 t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식에다가 곱하기 x-6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군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극한을 좀 잘 처리하게 되면 뭐 t 앞에 계시니까 뭐 1차분의 1차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e-x 이런 부분들, t 앞에 계수 부분들이 풀려나가겠고, 그 다음 이제 x-6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fx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 전개를 하는 게 나은 건가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면 플러스 6x에다가 플러스 2x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오, 재미난데요? 그럼 플러스 8x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해서 결과를 좀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때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이제 2번 문제인데, 뭐 그래프 개형 최고차가 음이니까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요 규칙대로 딱 적용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4가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범위 자체가 2부터 8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곳에다가 이제 2부터 8까지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뭐 최대값은 뭐 4일 때 좀 같겠고요. 최소값은 대칭 축에서 멀리 떨어진 이제 8일 때 같겠습니다. 자, F4 이 부분들이 뭐 최대값 M이라고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주어진 식에 좀 이제 4를 열심히 대입하면 되겠죠. 4를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6, 48, 32,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겠고요. 최소값은 F8이 들어가겠죠. 8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64에다가 플러스 64,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입니다 라고 해서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주어진 식, 이거는 뭐 fx를 구해가는 자체가 조금 이제 특이하게 생겨서 좀 당황할 수 있겠습니다. t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되니까 t 부분들 이렇게, 그죠? 여기서 뭐 극한을 좀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자 자체가 평상시에 다루던 문자가 아닌, 그리고 이제 다루던 문자는 옆에 곱하기 형태로 좀 돼 있어서 살짝 좀 낯서는데, 그런 부분들만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 또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곡선 주어져 있고요. 무리함수도 좀 주어져 있습니다. 직선의 x는 t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한다. x는 t 이렇게 좀 구워서 만나는 점 pq라고 한다. pq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t가 또 x축하고 만나는 점 h 이렇게 좀 정의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이제 삼각형 넓이를 좀 구해달라. 그 넓이를 또 at, bt다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그럴 때 이제 at, bt 넓이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문제들은 뭐 그냥 가볍게 좌표만 잘 표시해가면 되겠죠. b점 좌표 t, 이렇게 되어 있고, 주어진 함수에다가 뭐 대입해 주는 거니까
뭐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들. 뭐 이 좌표도 뭐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루트 3t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번 AT 넓이를 구해달라. 넓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2분의 1 밑변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높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PH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아래쪽 넓이가 되겠죠.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부분들의 함수값이 좀 음수가 되는 거라서 이 부분들을 좀 양수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헷갈리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뭐, 그 음수 때 처리되는 부분들 2t-t제곱 이렇게 써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항목이 아니니까 이 부분만 어쨌든 살짝 좀만 신경 쓰면 되겠죠. 음수라는 좌표. 그러면 이제 가볍게 좀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 BT 이런 부분들 역시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밑변 길이 딱 처리해 주겠고, 높이 자체가 그냥 y좌표 함수값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된 걸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넓이 구해가는 식 뭐 거의 그냥 쓰면 답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극한 드디어 나올 게 나왔죠. 식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극한을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리미트 t 값이 이제 0의 우극한 0으로 접근해 가는 거죠. 0으로 접근해 갈 때 계산해 달라. AT분의 BT 되는데 식을 이제 곧바로 쓰게 되면요, 쓸 때 2분의 1 T 2분의 T 이 부분들이 뭐 금방 소거되는 거 보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2t-t제곱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루트 3t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대입해주면 0분의 0꼴 되가는 거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되겠죠? 0분의 0꼴 이런 부분 돼 있으니까 뭐 유리화해 가는 과정만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리미트 t 값이 0으로 접근해 갈 때 여긴 미리 좀 t 하나 공통 끊을 센스를 좀 이렇게 발휘할까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화 하게 되면 이제 루트 3t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t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3t가 나오죠. t가 이렇게 소거되는 그런 항목, 이것만 좀 챙기면 되겠죠. 자, 이제 t가 좀 0으로 딱 접근해 가면 2 곱하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위에는 3 이렇게 남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3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0분의 0꼴 루트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뭐 유리화한다라는 사실,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면 되겠고요. 넓이 구해가는 식 괜히 뭐 그래프가 뭐 2개 나와 있다라고 해서 너무 쫄지 말고요. 이렇게 좌표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풀이의 시작이라는 사실, 이런 부분만 좀 기억하게 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고, 수원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합성함수에 뭐 극한을 좀 물어봤네요. 그죠? 자, 리미트 x 값이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에 이제 뭐 gx를 한다 이런 얘기. 그러면 gx의 1의 우극한 부분을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극한값으로 가죠. 1로 접근해 가는데 1보다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작은 값이 되는 거니까 리미트 이때는 이제 뭐 x 값이 1로 접근해 갈 때 1보다 좀 작은 형태의 fx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는 과정. 나온 결과 이 부분들이 다음 함수에 다시 이제 뭐 극한해야 될 그런 형태라는 사실, 이 부분들 좀 알아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1로 접근해 가는데 1에 이제 좌극한이다. 이게 이제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죠. 우극한했으면 1이었는데 이게 아니고요. 좌극하니까 이쪽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과는 얼마입니다? 0입니다라고 풀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금 이제 합성함수 형태의 좀 극한을 처리하게 되면요, 처음 결과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뭐 극한 값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1보다는 좀 작다 이 부분 이렇게 좀 남겨가는 과정.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합성함수 극한의 이제 키포인트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함정이 좀 함정이 아니죠.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될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두 함수를 곱하기 했을 때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연속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함수값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F1, G1 함수값 좀 알아보게 되면 F1이라는 함수값은 어딘가요? 뭐 색칠이 좀 명확치 않은데 뭐 여기인 것 같죠.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 아래쪽이 좀 색칠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G1은 또 이렇게 색칠되니까 이거는 뭐 0 곱하기 0 이렇게 돼서 뭐 0입니다 라고 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 리미트 x 값이 1로 접근해 갈 때 좌극한 처리할 때 이제 fx, gx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 좌극한은 열심히 하면 되죠. 좌극한은 0이고 좌극한은 또 얼마입니까?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0 곱하기 1 해서 0입니다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리미트 x 값이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 gx 이렇게 좀 조사해 주면 되겠죠. 조사하게 되면
우칸 처리해주면 이제 여기는 이제 1이 되겠고 이쪽도 뭐 1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곱하기 1에서 1 나왔습니다. 이 세 개의 결과가 좀 다 같아져야 되는데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리미트 x 값이 1에 좌극한할 때 fx, gx 이 부분하고 아이고 이거 뭐 다 써야 되네요. 1에 우칸을 적을 때 fx, gx 곱하기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 다름으로 그러므로 자, x는 a에서 아이고 이건 1이죠. 어이구 이게 좀 이론으로 쓰는 거하고 막 헷갈렸습니다.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쯤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요거 임으로 이런 게 좀 써야 되겠죠. 다름으로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써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뭐 연속성 질문 되게 되면요. 뭐 이렇게 세 가지 항목들을 그냥 차곡차곡 조사해서 세 개가 모두 같으면 연속, 그렇지 않으면 불연속이다. 이런 항목. 조사하는 항목 자체를 좀 정확히 좀 잘 기억해서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0번 서술형 1번 문제는 합성함수 할 때 첫 번째 함수에서 대입한 결과 그 부분들을 뭐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우극한, 좌극한 이런 개념이 좀 남겨져서 좀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들. 그다음에 뭐 두 번째 문제 풀이할 때는 연속성 조사하는 세 가지 항목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학습 좀 잘 해야 될 그런 요소가 돼 있으니까요. 복습 좀 잘 하시면 좋겠고요. 앞에도 각각 단원에서 필요한 기본 항목들 점검하는 그런 좋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론 학습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서 학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자, 열심히 해서 좀 성적 올리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수원 요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